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얘기했던 기억의 반대인 상상입니다. imagination. good imagination이 원료고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great innovation. imagination을 거대한 innovation을 만들자. 이게 피터 틸이 얘기한 제로 투원이에요. 그럼 소프트 파워 볼까? 아까 제가 그랬죠? X축은 하드 파워, Y축은 소프트 파워라고 그랬죠? 소프트 파워는 이 5가지입니다. 이 자동차의 속도는 뭐가 결정합니까? 우선 엔진 튼튼해야 되죠? 엔진 튼튼하면 답니까? 차가 너무 무거운데요. 가벼워야 됩니다. 이 2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야 됩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되죠? 이 3개면 다인 줄 알았더니 로드 컨디션이 엉망해. 속도 안 나죠? 이 4개면 다인 줄 알았더니 신호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되는데 신호체계가 물이 연결이 안 돼요. 속도 안 나죠? 문제는 이 자동차의 속도는 이 5개의 합이 아니라 곱이라는 겁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속도는 뭐예요? 0이네요. 다 작동이 잘 되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속도 납니까? 바로 제로가 되어버리죠. 이 5가지 요소를 엔진은 R&D, 하이테크 경제를 지향하는 R&D, 차체의 무게는 미래를 지향하는 규제화는 타이어의 압력에 해당되는 것은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 줄 아는 교육, 로드 컨디션에 해당되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할 줄 아는 금융, 물 흐르듯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호체계를 실패까지도 존중하는 문화. 저는 이 5가지다. 이 5가지가 왕성한 사회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사회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드 파워가 강한 사회이지 결코 소프트 파워가 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5개 중에서 단 1개가 0이면 모든 속도는 0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힘인 소프트 파워의 힘은 이 5개 중에서 단 1개만 0이어도 속도는 0이에요. 따라서 이 5개의 하모니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다 맡겨놓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아무리 튼튼하게 돌아간들 교육이라는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규제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짓누르고 있어요. 속도 안 나죠? 이 5가지가 다 작동했을 때 소프트 파워가 강한 사회다. 이 5개가 동시에 작동되는 것을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5개가 다 변했을 때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정부의 창업국가 건설도 이 5개 중에 단 1개라도 0이면 그 속도는 바로 0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의 GDP를 다 합하면 80조 달러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80트릴리언 달러. 전 세계 200개 나라의 GDP를 다 합치면 80조. 그 중에 정보통신 산업이 4조 달러입니다. 이 4조 달러 되는 정보통신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8.5%를 차지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4조 달러 되는 ICT 시장의 8.5%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ICT의 2배나 되는 8조 달러 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이 의료, 보건, 산업입니다. ICT의 2배입니다. 근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의대 약대 갔죠? 근데 30년간 최고의 엘리트들 의대 약대 보내놨더니 이 거대한 8조 달러 되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1%도 안 됩니다. 0.8%. 이 4조 달러는 과거에 의대 약대 안 가고 공과대학 갔던 젊은이들이 8.5%나 우리가 차지했는데 0.8%밖에 안 돼요. 8조 달러는 그 오른쪽 시장에. 저는 이걸 10배, 0.8을 8%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 미래 없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영역을 빨리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 과학, 입국 빨리 선언해야 된다. 빨리 선언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면을 봤더니 전체 무역 흑자 중에서 ICT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저 보는 것 같이 중국이 도약하고 있고, 어떡할까?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GDP의 30%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를 하나, 묘목을 하나 심어야 된다. 그게 뭘까? 아시다시피 광복후 20년간 거지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중앙 입국 선언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가 입국할 때 이 당시에 제가 KT에 그때 사무관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백색 전화는 내가 소유하는 전화는 백색 전화고요. 청색 전화는 나라에서 빌려 쓰는 전화는 청색 전화인데,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 그때 우리나라가 감히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 거야 선언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정보통신 산업이 먹여 살리고 있죠. 근데 이 두 개 다가 현재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입국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 일어났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했어요. 이제 바이올로지 시대가 왔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선언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선언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 이제 생명과학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용해요. 그냥 선언한 게 아니라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드디어 바이올로지컬 센츄리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선언한 게 아니에요. 7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죽음도 선택사역. Death will be optional. 여러분들은 거의 125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때 세포의 죽음은 유전자 결함에 기인하기 때문에 유전자 결함만 재생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125세까지는 보통 살 겁니다. 죽음도 이제 선택사역일 정도로 길어졌다 생명. 이제 제약 기술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과거에는 세계 5대 제약사가 모든 약 물질을 독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약은 실험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웬만한 적은 회사들은 도전할 수가 없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게 되면 7년간 실험해야 될 거를 단 일주일 만에 실험이 끝나버려요. 따라서 바이엘, 파이저 이런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 대학의 어느 실험실에서, 약학대학의 어느 실험실에서 거대한 신물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제약 기술이 옛날과 달라졌어요. 서울대학교의 어느 실험실에서 신물질이 하나 나와가지고 1조 달러 시장을 금방 만들어버려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질병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 이제는 유전자 정보를 외부에서 소팅하지 말고 자체 에디팅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 다 방치하고 있을 거니? 바보처럼?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제약회사는 더 이상 거대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아주 작은 실험실 안에서 ICT 기업의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바이올로지 관련 제약회사는 웬만한 물질 하나 나오면 바로 1조 달러 시장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거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약도 이제는 단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유전자에 딱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약을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주변 연관 산업이 생명과학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같이 발전할 거다. 이 7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센츄리를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는 쿨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8일 날 뭐 하고 있니 우리나라? 제가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빨리 생명과학 입국 선언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의과대 학생의 97%가 의사입니다. 약사, 마찬가지 97% 약사. 돈 벌러 가요. 사이언스를 하는, 메디컬 파마 사이언스를 하는 아이들은 3%도 안 돼요. 저는 이거를 3%를 30% 10배 늘려라. 의과대학 정원을 30% 늘려라.
현재 정원은 의사하는 정원, 30% 늘린 정원은 사이언스를 하는 정원. 그래서 의학, 약학, 그다음에 식품 이 세 가지 연구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려라. 대덕 연구단지 안에 지금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소 있죠? 사실 애트리가 우리나라 ICT 산업을 리드했잖아요. 애트리 이상 되는 연구소 3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 30% 늘린 이 학생들을 연구소에서 좀 수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여기도 의과학공학협동연구과제를 해라. 제약도 마찬가지.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 수가 40배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의 20%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안에 의대약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에 들어있는 의대약대는 절대 의사, 약사 자격증 주는 공부를 안 시켜요. 대신에 사이언스만 해요. 그랬더니 공과대학원에다 의대약대를 섞어놨더니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의과대학 수가 40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테크니온 대학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97%가 돈 벌러 가잖아요.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사이언스를 해서 공학하고 섞어 놓는다면 우리나라도 생명공학에서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다시 올려주네.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요소에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대학이든 또는 학부모들이든 메가 트렌드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과학은 의학, 약학 그리고 식품이죠. 식품이 대단히 중요한 인더스트리인데 전라북도는 생명의 터전인 산과 강과 평야와 갯벌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입니다. 특히 이 갯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군산에 가면 국립갯벌연구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갯벌이 저는 천지인 줄 알았더니 갯벌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딱 5군데밖에 없어요. 갯벌이 5군데 중에서 가장 넓은 갯벌이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입니다. 5개 갯벌 중에서 머드 함량이 가장 높은 갯벌이 우리나라 갯벌이에요. 제가 알고 봤더니 똑같은 서해 바다에서 잡힌 조기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힌 조기는 맛도 좋고 값도 비싸고 똑같은 바다인데 중국에서 잡힌 조기는 맛도 없고 값도 싸요. 갯벌에서 제가 갯벌 연구소에 가서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허파가 어디입니까? 아마존의 정글이죠. 네. 그러면은 전 세계 바다의 콩팥이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갯벌이다. 전 지구상의 허파가 아마존 갯벌이라면은 전 바다에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콩팥이 어디냐? 대한민국 갯벌입니다. 제가 군산 갯벌 연구소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K2 마크가 붙어있는 아웃도어 비싸도 사죠? K2가 인도에서 히말라야 쪽을 바라봤을 때 14개 봉우리 중에서 두 번째 봉우리가 K2 봉우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예요. 그 브랜드가 K2예요. 그럼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서 가장 넓고 유기물 분해작용을 가장 잘하는 갯벌이 어디냐? 우리나라 갯벌입니다. 그래서 군산 갯벌 연구소장한테 5대 갯벌 연구소장이 빨리 만나서 갯벌 코드 넘버를 붙여라. 면적으로 따져도 1번, 머드 함량으로도 1번, S1이라는 코드를 빨리 받아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메이드 인 코리아 다 빼라. 대신에 S1. S1이 뭔데? S1이 바로 이런 거야.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스토리텔링 하나 잘해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다시 한번 흘려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처방이 이제 다 시들
말라가는 우리나라 산업 앞으로 어떡할래? 거기에 ICT 비타민을 공급하면 된다. 비타민은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로 얼마든지 비타민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산업이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죠. 여기에 필요한 비타민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우리가 제조업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나라는 서비스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산업이 비타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 저기 보면 배가 하나 그려져 있죠. 조선업입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조선업 국가였다는 사실 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조선업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죠. 1년에 4조 5조 원씩 적자 보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바라볼 것인가? 조선업을 영어로 쉿빌딩이라고 하죠. 비타민 S를 하나 만들자. 비타민 S를 어떻게 만들까? 30만 톤짜리 배를 우리는 1,000억 원에 만듭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500억 원이면 충분히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경쟁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요. 1,000억 원에 우리가 30만 톤짜리 배를 만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300명이 운항하는 게 아니라 30명이면 충분하다. 30만 톤짜리 배를 운항하려면 미니멈 300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똑같은 30만 톤짜리 배인데 우리는 300명 필요 없어. 30명이면 충분해.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했더니 우리 300명 필요 없어. 30명이면 충분해. 현재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소에서 5대 조선업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비타민 S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에 비타민 S를 집어넣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선박보다도 10분의 1의 인력이면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요. 다시 경쟁력 올라가겠죠? 이거는 비타민 S, shipbuilding. 비타민 D도 있어요. 디펜스, 국방이겠죠? 155마일 휴전선을 우리 아버지 때도 20만 명이 지켰어요. 저희 때도 20만 명이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도 현재 20만 명이 지키고 있어요. 바보처럼 귀가 달린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CCTV에 달려 있어요. 인공귀가. 이 인공귀를 잘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99%의 확률로 밤이든 안개가 꼈든 방금 지나가는 소리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노루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토끼가 지나가는 소리인지 99%로 알아내는 귀가 있어요. 인공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보처럼 20만 명이 지키고 있어요. 저는 155마일 휴전선을 15,500개의 귀가 달린 CCTV를 설치를 하고 뒤에 드론 부대를 설치해 놓는다면 5,555번 CCTV에 방금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99% 확률이야. 그러면 드론이 즉각 출동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해 갑니다. 20만 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2만 명이면 충분하다. 18만 명을 다른 국방에다 돌려라. 사이버 국방이든 지금 인원 부족해가지고 아우성이잖아요. 국방. 병역 특례도 지금 안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왜 20만 명이 필요해요? 2만 명이면 충분하잖아요. 저는 이걸 비타민 D, 디펜스. 우리나라 휴전선의 10배가 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 골치 아파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비타민 D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다 설치한다면 30조 원의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 제조업 산업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한탄할 시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ICT를 통한 비타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ICT를 원료로 삼아서 비타민을 만들자. 이게 애트리와 조선해양산업 간의 비타민 S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ICT를 이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실 겁니다. 그 ICT 원료가 되는 이 5가지 인더스트리,
이 5개의 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어떤 종류든 비타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비타민을 통해서 SM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가 다 지금 병들어 있죠. 값싼 노동력 때문에, 다른 나라의 노동력 때문에 다들 환자가 돼가고 있어요. 이 환자가 되면은 보건소가 필요하죠. 우리 인간만 보건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보건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 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클리닉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클리닉에서는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낼 수 있다. 누구든지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300만 개인데 300만 개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환자들이 300만 개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300만 개의 중소기업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다 진단해 봤더니 딱 300개의 병 원인이 나와요. 이 300개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낸다면 300만 개의 중소기업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300개의 백신을 뭘로 만들까? 아까 얘기한 5개 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든지 비타민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처방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면 그 비타민을 해외에다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ICT는 고령화된 기업도 ICT 기술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백신을 해외에다가 내다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for 엔터프라이즈. 우리나라 CEO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중소기업도 현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환자가 된 기업에다가 기업 중소기업의 경영진단 영향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300여 가지 처방이 나오더라. 그 처방을 잘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처방이라면 소프트웨어 처방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처방을 잘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업병원 소프트웨어를 통한 맞춤형 처방 이런 부분인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영업이 다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서 융자가 아닌 투자금융을 만들어서 창업을 활성화하자. 한때 반창했던 창업 다시 쓸어버렸죠. 다시 창업,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FTA가 아니라 FSA 시대가 왔다. FTA 다 아시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협정이죠. A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B 나라로 넘어가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대패로 깎아내리자. 이게 FTA죠. 네, FTA는 20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에 물건이 국가와 국가를 넘어가는데 문턱을 낮추자. 이게 FTA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는 21세기에 A 나라의 기술과 B 나라의 특허와 C 나라의 자본이 섞여서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을 대패로 깎아내리자. 저는 이거를 FSA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이제는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 세계 최초로 FSA라는 데피니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다가 이 자료를 지금 보내놨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 페이퍼가 억셉트가 되면은 내년 1월에 제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세계 최초로 이제 FTA 시대는 갔어. 20세기에 만들어진 21세기에는 FTA보다 훨씬 중요한 게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야. 우리나라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가 B 나라의 특허를 이용해서 C 나라의 자본과 결합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 잘해야 된다. 해서 FSA라는 키워드를 제가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의 55%가 오른쪽 지구에서 나와요.
45%만이 왼쪽 지구에서 나와요. 이미 왼쪽, 물리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보이지 않는 디지털 지구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죠. 네. 그래서 FTA는 왼쪽 지구에서 무역을 좀 활성화해보자. FSA는 오른쪽 지구를 좀 더 무역을 통해서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왼쪽 지구는 아까 X축입니다.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 그러나 디지털 지구는 Y축입니다.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세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FTA와 FSA가 이런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FTA가 아닌 FSA를 맺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경제는 원료를 제품을 만드는 왼쪽 발로 딛고 있는 지구에서 나온 경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X축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경제에 대한 지표는 많이 있죠. 그러나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경제의 지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5가지 지표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다 또 제안해 놨습니다. 이제 X축이 아닌 Y축 잘하는 경제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5가지, 이 5가지 지표를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 지표도 다보스 포럼에서 혹시 억셉트가 된다면 이 지표를 제가 내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역량,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그리, 규제, 여기 오른쪽에 대학의 자유도, 우리나라만큼 교육부에 바인딩 되어 있는 대학이 없죠. 미국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같은 학교가 단 한 개도 없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자와 융자의 비율. 이 방이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은 이 수영장에 융자라는 물로 가득 차 있는 수영장. 융자라는 물은 부력이 없어요.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면 부력이 없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익사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융자로 가득 찬 수영장에다가 젊은이들한테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 창업에 뛰어들어. 아니 부력이 없는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란 얘기예요. 대신에 단 한 바가지라도 물을 퍼내고 투자의 물을 집어넣고 뛰어들어. 그런 말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소위 말하는 창업이 액티브한 이런 나라들은 이 수영장에 융자라는 물은 단 한 바가지도 없습니다. 100% 투자의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100% 투자의 물로 가득 차 있는 환경에서는 부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미숙자라 하더라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익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마치 제가 이스라엘의 창업국가를 책을 번역을 해놨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도 나도 창업에 매진해. 대학 졸업하고 남의 직장에서 고용당하는 게 맞니? 네가 창업을 해서 네가 일자리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융자라는 물은 단 한 바가지도 없어요. 100% 투자예요. 아까 제가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 얘기했죠? 피터 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페이팔을 만든 9명 중에 한 명이에요. 페이팔을 창업을 해요. 9명이서 미국 이베이에다가 18억 달러에 팔아요. 9명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에요. 18억 달러에 팔았으니 1인당 2억 달러씩 받았죠? 2억 달러를 받아서 얘네들이 충무 앞바다에서 통영 앞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즐기는 게 아니라 2억 달러를 가지고 다시 창업을 해요. 그 9명 중에 2명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피터 틸의 동료 9명 중에 페이팔을 만들었던 동료 9명 중에 2명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어요? 구글에다 팔았죠? 5조 원에 팔았어요. 그 9명 중에 한 명이 링크드인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 교수님들은 링크드인 쓰시는 분 많죠? 그
그 9명 중에 또 한 명이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에요.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다 아시죠? 네. 이처럼 창업을 해서 성공한 9명이 그 돈을 가지고 요트를 타고 노는 게 아니라 다시 창업을 해서 거금을 또 받아요. 그 거금을 받은 이 젊은이들이 요트를 타고 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금을 다시 벤처 캐피탈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유도를 했어요. 따라서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는 단 한 푼도 없어요. 이스라엘. 창업국가 이스라엘. 아마 정부가 창업 펀드를 몇 조 만들어준 모양이지? No. 정부가 만든 건 처음 3억 달러 투입한 거 같고 요즈마 펀드라고 들어보셨죠? 요즈마 펀드에서 3억 달러 투자한 거예요. 그 3억 달러를 가지고 성공한 아이들이 나타났고 성공한 아이들이 몇 조씩 돈을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요트를 타고 노는 게 아니라 다시 창업을 하게 만들어요. 창업에 성공해 본 사람이 그 거금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공적 자금 눈먼 돈처럼 관리가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인큐베이터가 된 역할을 하죠. 계속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국가가 된 거고 따라서 이 사회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융자라는 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100% 투자예요. 네, 그런 부분은 차이예요. 그래서 financing tax flexibility라고 또 융자와 투자의 비율을 적어놨죠. 대단히 중요한 인덱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창업국가로 빨리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여러분 매월 KT나 SK텔레콤이나 LGU+에서 요금 빌딩 받죠? 네, 거기다가 매월 예를 들어서 KT가 이달에 가장 좋은 벤처 10개를 딱 선정해서 요금 보조세에다가 어나운스 하면은 여러분이 딱 살펴보고 아 이번 벤처 괜찮은데? 내가 10만원 투자할 거야. 딱 클릭해서 보내면은 여러분 요금 보지 나갈 때 10만원이 그 회사로 바로 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회사의 10만원의 주주가 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 우리나라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요금 통신사 요금 빌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처럼 성공한 창업자들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면 가장 좋지만은 그 우리나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창업이 이루어지려면은 온라인의 수혜자와 오프라인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타다 아시죠? 타다가 나오니까 택시 운전사들이 반발을 하죠. 우버라는 회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불법이에요. 온라인으로 혜택을 보는 자와 오프라인에서 피해를 보는 자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현재. 이 위에 두 사람들끼리 싸우게 놔두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만 싸우게 하고 정부가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소비자인 국민도 이해 당사자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는데 세상에 택시 운전사가 지 친구랑 계속 통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내리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왔어요. 그런 택시 이용하고 싶어요? 미국의 우버 전화 딱 하면은 2분 안에 옵니다. 일반 택시 운전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서비스가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요금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인적사항을 바로 문자로 알려줘요. 혹시 분실물이 있거나면은 그걸로 전화 바로 나와요. 근데 아침에 택시를 15분간 타고 오는데 자기 친구하고 어제 그제 일어났던 일을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도 이해 당사자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위에 피해와 혜택을 보는 자 쌍무적인 관계에만 놔두버리지 말고 밑에 있는 국민과 네트워크 사업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온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국방도 이스라엘은 남자 3년, 여자 2년 반드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100% 군대를 가기 때문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이디어를 전부 모아서 국방 산업을 일으켜요. 거기서 일어나는 군대 산업이 GDP로 돌아와요. 정부 예산의 10%를 투자를 했더니 국방에다가 국방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으로 GDP의 10%로 보답합니다. 정부 예산의 10%가 GDP의 10%로 리턴이 되돌아와요. 쉽게 얘기하면 100원을 투자했더니 200원으로 돌아와요. 이게 소비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소비 군대가 아니라 투자 군대. 100원을 투자하면 200원이 나와요. 200원을 투자하면 400원이 나와요. 우리나라 군대도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지금 시간이 몇 분까지 한 10분 정도 하면 되나요?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분 내지 10분만 더 할게요. 오바마가 2008년에 캠페인 한참 하고 있을 때 미국발 경제 위기가 빵 터지죠? 위기가 터지자마자 바로 당선돼요. 그리고 2009년 취임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D-Day, IMF 구조금융 빵 터지고 대통령 당선됐죠? 오바마가 그래요. 2009년에 취임을 하고 그 해에 말에 실업률이 10%가 올라가요. 여러분, 딱 10년 전에 미국 실업률이 10%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10년 전에 미국 실업률이 역사 이래로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8년 임기 마치고 백악관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날 4.6%로 맞춰놓고 나가. 미국 원래 실업률이 4.6이 정상인데 오바마가 10% 실업률을 8년 만에 6% 낮춰서 4.6으로 맞춰놓고 간 사람이 오바마예요. 저는 오바마의 성공을 4개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10, 8, 6, 4. 10% 실업률을 8년 동안에 6% 낮춰서 4%로 맞춰놓고 나간 사람이 오바마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네, 대단히 어려운 일. 이때 오바마가 한 게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정책을 펴니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다 휘발유를 더 붓자. 그게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이에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오바마가 미국 CEO들 다 불러 모아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인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다 불러 모아놓고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내주세요. 아까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의 반대가 상상이라고 그랬죠? 오바마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좀 후하게 내주세요. 똑똑똑 아이디어 100달러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 110달러에 사줘라. 젊은이가 멋지게 사인하고 나가는데 젊은이 잠깐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달러를 110달러에 사는 것도 고마운데 같이 일하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만리 가죠. 현재 인도, 중국, 한국 젊은이들이 좋은 상상력이 떠오르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시를 이루죠.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100개 기업 중에서 48개는 미국 아이들이 만든 상상력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으로 몰려와서 미국 기업들이 그 상상력에다가 과학기술하고 자본을 섞어서 혁신을 만들면 게임 끝! 이게 오바마의 생각이에요.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 제가 사실 4년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삼성그룹 매주 수요일마다 사장단 회의를 하는데 반드시 외부 1시간 특강을 하고 해요. 근데 그마저도 최모 씨 때문에 지금 다 캔슬돼 버렸죠. 그때 제가 삼성그룹 가서 제발 오픈 이노베이션 좀 하세요. 삼성 기흥연구소 가면은요 5만 명의 연구원이 울타리 딱 쳐놓고 앉아서 연구합니다. 우리끼리 잘할 거야. 외부에서 온 아이디어 우리 관심 없어. 그러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벨 연구소 몇만 명 하는 연구소 몇천 명 다 줄여버렸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이의 이 아이디어 그냥 캐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혁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저 밑에서부터 연구 안 해요.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그룹 제발 오픈 이노베이션 하세요. 그 이후로 삼성이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M&A를 하기 시작하죠. 다른 나라는 이미 오픈 이노베이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오바마가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4% 맞춰놓고 나갔는데 트럼프가 들어온 지 2년 반 지났죠? 현재 미국 실업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바마가 나갈 때 4.6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현재 3.6, 또 1% 떨어졌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을 러쉬를 이루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 트럼프는 웰컴. 현재 3.6이에요. 미국 역사상 미국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하는 것이 3번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가 미국 역사상 3번밖에 없는 3% 실업률을 현재 미국이 구가하고 있고, 거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요약해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단히 암담하죠. 세상의 경제 무역 흑자의 99.9%가 ICT 산업인데 ICT 산업이 망가지고 있고 중국이 추월하고 있다. 또 일본이 또 우리한테 방해를 하고 있다. 어떡할래? 그래서 새로운 텃밭을 하나 만들자. 그게 생명과학 입국이라는 텃밭이고요. 기존 산업이 역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ICT 비타민을 통해서 다시 이파리가 돋아나게 하자. 한때 반짝했던 우리나라의 창업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 3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요약한 게 이거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작년이 노벨상 100주년이었죠. 작년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5명이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의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지구상에?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또 750만 명 합하면 1,500만 명이죠. 경기, 인천 인구를 합하면 1,300 더하기 300, 1,600만 명. 전 세계 유대인 인구 1,500만 명, 경기, 인천 1,600만 명. 야,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되는 말이야? 아하, 그럼 유대인들 IQ가 높은 모양이지? 여러분, 전 세계 IQ 1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공동 1등이에요. 106. 국민 평균 IQ가 106이에요. 우리나라 1등이에요. 전 세계에 IQ 3자리인 나라가 13개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평균 IQ가 딱 100이에요. 13등이죠. 그러면 그 잘난 유대인들 IQ가 얼마일까? 96임. 우리나라 106. 유대인 96. 우리는 106mm 총알이에요. 노벨상의 23%를 가져간 유대인들 96mm 총알이에요. 폭발하면 어디가 더 셉니까? 우리가 더 세요. 근데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죠. 방아쇠를 안 당기면. 겁없이 방아쇠를 당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더 좋은 총과 총알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무서워서 방아쇠를 못 당겼어요. 유대인 아이들은 더 성능이 좋은 총과 총알이 아닌데 겁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내가 스타트업 네이션을 창업과 번역했다고 했죠? 그 책에 이 단어가 100번도 더 나와요. 발음하기 힘들죠? 앞에 C를 발음하지 마세요. 그럼 후츠파라고 발음이 되죠? 이게 유대인의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는 장유유서죠. 완전히 장유유서에 반대되는 위아래 구분 없이 맞짱 떠요. 조금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는. 이 후츠파 안에 7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에 제가 담았는데 이 7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요소입니까? 창의력을 억압하는 요소입니까?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요소입니다. informality, 형식 타파,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의 권리, measure, 섞임, risk taking, 위험 감수, mission orientation, 목표 지향, tenacity, 끈질김,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7가지가 똘똘 뭉쳐서 후츠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7가지 정신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 삼성그룹이
X축은 세계 넘버원인데 Y축은 단 한 개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0을 1로 만드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삼성이 Y축을 잘하고 싶으면 삼성그룹 안에 7가지 요소를 닮아가세요. 제가 삼성그룹 사장단에 한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그룹은 임원이 되면은 이 7가지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제자가 삼성그룹에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되면은 미리 묻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한테 흡수파 얘기를 먼저 하라고 하세요. 그럼 삼성그룹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흡수파 어떻게 알았니? 임원들만 대상을 받는 교육입니다. 이 흡수파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 어디에 들어가면 나올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 이 비디오 꼭 보세요. 창업국가를 제가 번역을 해서 거기에 3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라면 도대체 뭐니? 학원처럼 제가 제목을 청년 고집과 정신으로 일어서라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50분짜리 3개인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500만원 벌어요. 한국 비행기표 200만원, 호텔비 300만원. 근데 여러분이 500만원 가지고 가도 33명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온 것과 똑같은 효과를 봅니다. 제가 이 책은 왼쪽 2개는 제가 직접 썼고요. 오른쪽 2개는 제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아까 제가 헤르스 대통령의 가서전 No Room for Small Dreams라고 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제 책이고요. 저 책은 작년이 가산청 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된 18년 동안에 쓴 500권의 책 중에서 작년에 쓴 200년 전 작년에 쓴 책이 목민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신학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신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산청약용이 책 500권의 책을 통해서 전파를 했죠. 누구도 그 책 안 읽었습니다. 2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죠? 어른이 실종돼 버렸어요. 저는 200년 전에 다산청약용이 신학을 외쳤다면 현재 200년이 지난 지금 어른이 없는 대한민국에 헤르스 대통령이 저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의 목민신서다. 70년간 2000년간 떠돌던 이스라엘이 갓 태어난 나라가 70년 사이에 세계 최고의 창업 혁신 국가로 만든 스토리가 저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추파로 일어서라. 제가 33명 인터뷰한 사람들 내용을 요약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매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꾸자고 했죠? 0을 1로 바꾸자. 0이라는 이매지네이션 상상을 이노베이션, 혁신으로 바꾸자. 1로. 두 번째 책이고요. 이 왼쪽 2개 제가 직접 만든 책은 수익금 전체를 제가 청년 창업가 정신재단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책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 군대를 가죠. 남자 3년, 여자 2년. 근데 딱 예외가 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아이들 50명 딱 뽑아서 탈피오트 부대로 집어넣습니다. 딱 예외예요. 이 탈피오트 부대는 9년간 복무를 해요. 9년간. 처음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처음 3년간 서울대학교에다가 학사 과정을 마치게 만들고 남은 6년간은 이 젊은 아이들에게 육해 공군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데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여기 경험하고 저기 경험하고 네가 원하는 다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캐치를 해서 계속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그 상상력을 우리로 말하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걸 받아서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걸 잘해요. 그 탈피오트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책에 나와 있는데 탈피오트 부대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엘리트 그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하드 파워가 대단히 강한 나라다.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엑스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근데 정작 돈도 하나도 안 들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가 너무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파워가 아주 강한 나라. 이스라엘은 하드파워가 대단히 취약하지만 이스라엘은 소프트파워가 아주 강한 나라. 간단한 아이디어를 거대한 혁신을 만들 줄 아는 나라.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X쪽으로 Y쪽으로 좀 닮아간다면 우리 경제 미래를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원료를 제품을 만드는 거 우리가 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잘하는 나라들이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드파워가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거듭나는 것, 이게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페레스 대통령이 4차 중공전쟁 직후에 판단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